다시 오늘 절차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가운데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제 소장을 접수한 상태에서 적식성 여부를 심사를 한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요. 이때 부본이란 말 쓰는데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장을 제출할 때 원본이 하나 있는 거고 상대방한테 보낼 것을 부본이라고 해서 한 장 또 내야 돼요. 환부를 또 내야 돼요. 만약 피고가 2명이라면 공동으로 소송할 거면 피고 수만큼 부본 2통을 내야 되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원본과 부본이라는 게 뭐 컴퓨터에서 그냥 출력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손으로 쓰던 시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원본이 있는 거고 똑같이 썼어도 그것에 따른 원본은 아닌 거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은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 나온 게 원본이고 두 번째 출력한 게 뭐 부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그러니까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대1 소송이라면 자기가 출력한 거 하나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원본이 법원에 이제 제출되고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그 부본이 제출돼야겠죠. 그래서 부본이 이제 피고에게 송달이 돼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송달받은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피고가 자기 억울함에 대한 답변을 안 하니까 즉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는 원고가 자기한테 피고 기준으로 자기한테 퍼부은 얘기를 불만이 표출하려면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비추어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상황이. 그러니까 그대로 원고가 주장한 것이 피고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상황으로 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를 변론 없이. 원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열어서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하는 것으로 가는 건데 변론을 거쳐서 이제 판결로 가는 것이 필수적 변론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재판의 과정인데 그 변론을 열지 않고 즉 변론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에 공방을 펼치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장면인데 그 장면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원고의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할 때 이런 내용을 담은 소송 절차 안내서가 같이 동봉돼서 피고에게 송달돼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피고는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읽어보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더라도 법 조문상으로 민사소송법 256조, 257조 등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1학기 때 우리가 정식의 민사소송법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배운 바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1심의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은 재판장의 소장 심사를 거쳐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의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보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소장을 각하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여기서 우리가 답변서를 이제 제출한다 이런 단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실제 많이 겪는 게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정해서 주소를 적어서 소장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피고에게 그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피고의 변명을 들어서 이제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피고 주소를 모르거나 원래 알았던 주소가 바뀌거나 극단적으로 피고가 어디 이제 정확한 주소를 안 둔 채 떠돌이 비슷하게 된 이런 경우 등이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간 피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뒤에는 어떤 이렇게 주소가 제대로 추적되지 않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소송을 내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주소에 송달이 된 이후에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적어낸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 와중에 바뀌거나 와중에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뭐 등등의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흔히 많이 겪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가 국가가 이제 법원이 돈 받는 거 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지금 난감한 거예요? 자초되는 거예요? 그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게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닌 상황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거기서부터 자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거기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소를 잘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송달해보는데 주소가 제대로 아니면 거기서 가봐가지고 없으니까 송달을 못하고, 그래서 다시 법원에 송달을 할 수 없었다라고 돌아오면 다시 법원은 그 원고한테 피고 주소를 다시 한번 잘 정확하게 살펴서 보정하라라고 주소 보정을 명해요. 피고한테, 아니 원고한테 주소 보정을 명하면 원고는 다시 주소를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져요. 주민등록 같은 것의 주소를 우리가 함부로 볼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서, 애초에 차용증이나 애초에 계약서 등에 쓰인 주소가 실제 지금 변동이 있었을 때 이런 경우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이런 것을 추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송을 한다라는 것을 소제기, 지금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증명서를 하나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좀 주소 좀 추적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합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줘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소를 추적해야 되는 사유가 거기서는 뭔가를 밝혀서 추적하겠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활히 못하고 있으니까 주소 좀 알려달라, 새로운 주소 좀 알려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려면 그 근거를 갖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 근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자기가 지금 소송을 한다라는 게 근거가 되니까 법원에 지금 소장을 접수해서 사건 번호 대가지고 자기 소송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것을 확인받아서 소제기 증명서를 떼다가 동사무소 가서 추적 좀 해달라고 해서 주소를 새로 이전된 주소를 밝혀서 거기로 한번 송달해달라고 다시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서 주소를 보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제출된 주소로 제대로 간다면 이제 다행인데, 하여튼 이게 어디서부터 흐트러져서 안 되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는 절차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소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시송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송달은 송달인데 공시라는 개념에 송달을 붙였으니까 이게 약간 정상적인 송달은 아니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보내야 될 서류, 문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송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공시하는 거고 공시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공시송달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송달이라는 말은 쓰지만 실제 보내져서 수령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공시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공시가 법원 앞에 게시판에 공시한다 이런 개념 비슷하게 서류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갖고 있고 분열 서류는 갖고 있은 채 서랍에 넣어놓은 채 캐비넷에 갖고 있은 채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공시하는 것으로서 공시송달의 공시가 그렇게 된 건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이게 있으니까 대법원 사이트에 온라인상으로 공시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가보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보면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그 공시송달하는 거 하나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공시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분쟁이 소송되기 전부터 막 옥신각신 됐던 반대 당사자라면 그런 상황이 예정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나 알 수 있지만 진짜 깜깜한 상태에서 지금 소송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참 그런 일이 있는 거가 아무리 공시를 해준다고 해도 조금 평소부터 죄진 게 많아서 불안해서 매번 대법원 홈페이지 공시사항에 가본다면 모를까. 그거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죠.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송달은 송달인데 원래 송달의 기능은 뭐예요? 자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알려준다. 이게 기능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소장 부분을 송달해줘서 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전개에서의 송달의 의미는 상대방이 나한테 퍼붓는 얘기를 내가 숙지하고 반격을 해야 된다는 데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공시송달로 되면 그렇잖아요. 그 반격을 한다는 전제에서 공격해온 것을 송달이란 말은 쓰지만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것에 가깝죠. 근데 절차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루트로 공시송달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다가 그냥 게임 아웃되면서 피고 입장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에 룰 적용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256조, 257조 조문을 보면 공시송달의 경우는 무변론 판결에서 제외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고한테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하면 안 된다라고 256조, 257조가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럼 무변론 판결의 예외는 되고 있지만 절차 진행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시송달로 진행될 때는 그럼 실제 어떻게 되겠어요?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평소 죄지은 게 많아서 우연히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나한테 지금 송달된 게 있구나 하고서 이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거 또 그 뒤에 변론기일이 잡힌 게 이제 공시송달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론기일에 법정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연히 보고서. 그렇죠? 근데 보통은 못 올 거예요. 보통은 못 오겠죠. 보통의 경우는. 근데 올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지금 사건의 정황상 이게 소송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하다가 공시송달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지되고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오는 경우는 그럼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될 거예요? 변론기일에 원고는 나갔겠죠. 피고는 지금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에 출석하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이 보내지긴 했는데 공시송달로 보내졌잖아요. 공시송달로 보내졌으니까 피고 입장에서 지금 모른 채 안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못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랬을 때 재판 진행은 어떻게 할까요? 원고는 출석했네요. 피고는 안 왔네요.
근데 절차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송달인 마지막에 최종적인 방법인 공시송달로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안 왔어요. 못 왔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떻게 진행하느냐? 둘이 지금 온 상태에서 진행하듯이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원고는 판사한테 자기 억울함을 소장에 바탕을 두고 진술하면 돼요. 나 돈 빌려준 거 못 받아서 지금 억울해서 왔다. 그런데 피고는 지금 정상적이라면 나와서 예컨대 나 돈 빌린 적 없다든지 빌렸는데 갚았다든지 하고서 반격을 하는 싸움이 될 텐데 지금 피고가 못 와 있는 거예요. 안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은 여기서도 똑같이 피고가 안 온 게 다시 조금 빠져나가서 공시송달 때문에 안 온 게 아니라 정상적인 송달을 받고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못 왔다기보다는 안 왔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뉘앙스겠죠. 그런 때는 피고가 원고가 싸붙이는 얘기를 제대로 전달받고도 안 왔으니까 여기 무변론 판결처럼 그때는 원고가 퍼부은 얘기를 안 온 피고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처리를 해요. 그것을 자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백의 그런 느낌의 자백 간주라는 말을 써요. 종래 용어로는 의제자백이라고 하는데 자백처럼 본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소송의 메커니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메커니즘은 요건 뭐 혼외자 사건도 그렇지만 그쪽에 터무니없을 때 괜히 휘말려서 대꾸하다 보면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막 거기에 휩싸이는 거 자체가 오히려 막 더 부각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상대방이 뭐라고 터무니없는 거라고 보이는 말을 싸붙이는 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괜히 거기에 뭐 이단이다가 해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실제 있었던 걸 부정하는 거 막 이런 거에 자기가 끼어들어가는 막 이런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는 무시하는 이런 게 일반 사회생활일 수 있는데 소송의 메커니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싸붙이면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일반 메커니즘하고 틀려요. 일반 메커니즘은 오히려 터무니없다고 무시하는 게 더 효과적인 대응일 수 있는데 소송에서의 대응은 대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장 두 번이 날라왔는데 대꾸를 안 하면 자칫하다가 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변론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퍼붓는 말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면 자백으로 보는 것으로 간다. 자백간 이런 기법이 쓰이는 거예요. 소송에.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상대방이 퍼붓는 말을 내가 숙지하고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공시송달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시송달은 제외해요. 여기서도 공시송달. 그렇죠? 변론에서 자백간주는 250조인가에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용어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침묵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 묵묵무답이라면 그대로 자백으로 인정, 간주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공시송달의 여기에서도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정면으로 가보세요. 원고가 공격을 해 들어가는 변론의 장면에서 피고가 안 왔어요. 근데 안 온 상황이 공시송달로 안 온 건지 송달 받고 안 온 건지 아닌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송달을 받고 안 왔으면 원고가 퍼붓는 말에 대해서 안 온 것은 자백으로 간주한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불요증 사실로서 자백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대여 사실을 내가 퍼붓는데 공시송달이 아닌 정상적인 송달을 받고 안 왔으면 안 온 것만으로 그 사람한테 뭐 혜택을 줄 수는 없고 그대로 내 주장, 이쪽이 퍼부은 대여, 빌려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대여 사실은 법원이 자백된 것처럼 자백간주로
이건 사실은 그렇게 보고서 절차가 진행되고 자칫하면 첫날 안 간 것만으로 그대로 변론이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자백 간주에 의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아까 이제 제일 본래 하려는 얘기로 가서 공시송달 받고 안 왔을 때는 자백 간주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백이나 자백 간주가 아니니까 그거와 대칭되는 것은 부인하거나 뭐 이런 상황처럼 이 사람이 나와서 부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백 간주, 자백도 아니니까 원고가 소송 보통 진행하듯이 증거를 신청해서 자기 주장을 증명해내야 돼요. 상황 이해하겠어요? 자백으로 간주된다라면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효과를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줄 수가 없다. 계속 지금 설명하지만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이쪽이 상대방이 뭔가 자기 얘기에 대해서 반격한 것처럼 스스로 증명을 해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백간주가 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증거를 신청해서 내 주장을 판사한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증명해야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 진행 이해하겠죠?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 진행은 보통 소송 진행하듯이 자기 주장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 진행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좀 조금 설명했어요. 그게 실제 대여금 같은 사건에서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사건에서 돈 빌려갔다가 이제 오죽하면 이 친분 있는 사이에서 돈을 못 갚고 할 정도 되고 소송하게 될 정도 되면 시중에 속된 말로 잠수 타고 막 이런 경우니까 이 주소가 마지막에 막 흐트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차 진행에서 되게 곤혹스러웠죠.